일단 먼저 어제 있었던 뉴 탐사. 야,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뉴 탐사에 대한 또 리뷰를 좀 해드려야 돼요. 네, 근데 뉴 탐사가 이제 뭐랄까 다이어트를 했다 그럴까요? 네, 짧게 해. 두 분만이서 1시간 동안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아주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한껏만 준비해 갖고 나오셨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의 대부분은 지난번 보도를 리뷰하는 네. 내용이었고 장모 땅 앞에 요거 끊어진 도로가 있더라. 요것만.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것만 하고 말 일이 아니거든. 오늘 또 뭐 다른 게 있다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내용을 정리하라 그랬더니 시간만 줄이고 얘기를 살라미처럼 썰고 있어요. 예, 한 건 해야 될 얘기를. 네. 그래서 주식회사 일산토건 대표 출신, 네, 단종토건 전국 1위를 달성했던 일산토건 대표 전문가인 송 작가를 모시고 네, 어제 뉴스에 있어서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 설마 했는데 그 출신 네, 전문가가 네. 송 작가님. 몇몇 포인트들을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맞아요. 내가 토목회사 사장 출신이라니까. 셀프 전문가. 무려 5년 동안을 내가 사장으로 복무를 했어요. 근무기간 10년도 넘구만.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땅은 그린벨트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땅이 세 덩어리예요. 자, 문중 땅, 그러니까 조남욱 씨가 갖고 있는 문중 땅 한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최은순 씨가 갖고 있는 두 덩어리가 합쳐서 3만 평이에요. 근데 최은순 두 덩어리는 3만 평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조남욱네 선사는 몇만 평이라는 얘기를 어디에서도 안 들어요. 20만 평이 넘는 넓이입니다. 그 세 발의 피야. 최은순이 땅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남양주에 100만 평 있다고. 이 100만 평이 최은순 명의뿐만 아니라 이런 조남욱이라든지 또 윤씨 선산도 윤씨 문중 선산도 추가가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선산이라고 20만 평을 사놨는데 묘가 없어요. 뭔 선산이지? 선산할 계획인 건가? 누가? 거기다 20만 명을 묻을 건가? 앞으로 풍양도시를? 지금 여기 있는 임야들에 있는 그 항공 사진들을 보면 아무런 개간을 안 해놓은 맹지예요. 그냥 선산이라고만 사놓고 있는 땅이라는 거지. 그냥 아무 땅이나 사서 선산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여기다 묻을 거야. 왜 안 묻었어요? 아직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러면 그냥 선산이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다 들어가는 미래형이야. 거야? 누구부터 들어가? 아니, 뭐 순서대로 가겠죠. 가는데 순서 네.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농담처럼 얘기했던 99년도부터 최은순이 이 지역에 100만 평을 샀다란 말이 야. 누구하고 손을 잡고 100만 평 단위의 묶어놓은 땅이 이 안에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0만 평이라는 게 아무리 임야로 살 때 10,000원쯤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는 돈입니다. 수백억이 들어가요, 이 매입비에만. 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50배, 100배는 그냥 이상 먹는 그런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의 화살표가 보여지고 있는 저기가 이제 현재 좀 일어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 또 이렇게 얘기. 자, 여기 마이크 있는 잡으세요. 이 도로가 뭐냐면 춘천 가는 도로예요. 춘천 가는 고속도로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평내신도시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온 도로고, 여기에 인터체인지까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춘천 가는 도로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현재까지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중이 있는 땅은 여기에서부터 저쪽 문중 땅과 최은순 땅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땅 안에 여기가 은순이 땅, 여기가 문중 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최은순과 도시 문중의 땅은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국가가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는지도 몰라. 민자고속도로를 해갖고 20여 킬로를 2025년부터 5년 안에
짓는다라고 돼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민자로 지으면 통행료를 받아서 공사비를 회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자도로 너무 비싼데. 그죠? 네. 그리고 이 민자도로를 짓는다고 하면 최소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행량이 확보가 돼야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지역은 항공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완전 맹지야. 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민자고속도로를 내겠다는 거죠. 왜 내죠? 이게 연결하면 어떤 방식으로 저길 통과하는 사람들이 돈을 낼까요? 현재로서는 아무런 사람이 살고 있는, 살 계획도 없어 보이는 지역인데, 특히 이 산 덩어리 있잖아요. 네. 이 산 덩어리는, 말하자면 이제 왕릉이 있는 옛날 사적지하고 붙어 있는 데다가 이게 공익녹지라 그래가지고, 공공 부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뭐 산책로라든지, 뭐 이런 국가가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한 땅이에요. 아예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수원지로 인정을 받아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개발 보호구역으로도 묶여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릉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적지로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다가 얘네들이 23만 평을 현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은순 땅은 3만 평이 두 개로 쪼개져 있지만, 세 필지로 두 개로 쪼개져 있지만, 사실 중간에 있는 땅도 누구 건지 잘 몰라요. 나는 중간에 있는 땅도 분명히 명의를 빌려놓은 샌드위치 땅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땅의 양쪽 끝, 그러니까 이게 햄버거를 하는 데 있어서 위에 덮는 빵하고 아래쪽 있는 빵만 지금 ESIND로 넘긴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ESIND가 세울 수 있도록 할 거고, 저는 아마도 그 두 덩어리 땅을 연결한 전체적인 구간으로서 약 20만 평 정도를 통짜로 다 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개발하는 거고, 웬만한 신도시를 짓는 거예요. 근데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샀을까라는 거지. 이거는 한두 가지가 걸리는 게 아니야.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유적지에, 그 다음에 그 상수원 보호지역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익녹지까지.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샀다고 확인되는 것만 최소 30만 평 가까운 땅이란 말이에요. 윤씨 문중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반드시 개발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공사를 벌인 거예요. 안 그러면 수백억을 지금 저 녹지에다 그냥 버린 거야. 특히나 여기에 지금 이제 먼저 그 평내 신도시가 완성이 돼갖고 이제 이 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근데 난 이 고속도로 정점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고속도로를 파면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내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더 따라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끊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 막아 놓으면, 나중에 이걸 안 막아 놓으면 그 영화에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가도로 좀 휙 날아가잖아.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야. 점프. 그러니까 이거가 애초에 저쪽으로 연결될 계획이 아니면 여기 이 빈 공간을 남겨놓지 않는다고, 도로에서. 이해가 되시죠? 네. 결국 요만큼 도로를 남겨놨다는 건 앞으로 여기서 연결될 도로를 춘천간 고속도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4차선이면 충분한 거를 거의 8차선으로 이 종점 구간을 줄여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저 고속도로가 2010년도 이후에 건설됐으니까 얘네는 99년에 샀잖아. 그때부터 도로공사에 어떠한 형태로든 압력을 넣어갖고 차후에 공사를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예비로 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거지. 왜 종점이 끊겨 있는데 그렇게 공사를 한 거냐. 왜냐면 저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하다니까. 그 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도로를 잘못 들면 그냥 낭떠러지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야. 잠깐 졸면. 그래서 왜 저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차후 연결성을 보고 했다는 거야.
그럼 차후 연결성이 얼마 나오는 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10년 후, 왜냐면 이게 10년마다 이걸 받아갖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2012년도 정도에 지어졌으니까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환경평가나 지역주민 민원을 받아갖고 다시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지금을 예비하고 도로 설계를 이렇게 마감을 지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10년 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10년 뒤에는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거지. 언젠가는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언젠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 도로를 연결하게 되면 저 맹지였던 아무도 손대지 않는 저 땅이 평내신도시에서부터 남양주 시청에 이르는 연결고리를 갖게 돼요. 이게 남양주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 춘천간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배후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말고 지역 배후도로는 작년도부터, 여기 방송 내용에 나옵니다만, 작년도부터 포장공사를 시작하면서 가도로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도로를 내고 있는 거거든. 아무도 없는 산속이야. 절도 없고, 뭐 공원도 없고, 유적지도 없고, 지나다니는 게 사람도 없어. 양쪽에 민가가 없으니까. 근데 그 공사를 작년부터 여기 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단 얘기야. 뉴탐사 제작진들이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이 무조건 개발을 성공시키는 데고, 그 개발 대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확보한 땅이 100만 평이라고 하는 선이 맞는 거라는 거지. 그럼 앞으로 최소한 70만 평을 더 찾아내야 돼요. 누구 명의로 돼 있든지 간에 70만 평이 도 주변에 다 있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권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재 아주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계기가 일단 이재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재명이어갖고 여기를 개발금지로 묶어놓고 그린벨트를 안 풀어준 거지, 김은혜였으면 그냥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김은혜. 김동연은? 도 일부 공사 허가를 내줬어요. 김은혜를 그렇게 경기도지사로 밀었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청문회에서 열심히 일 잘했던 조국 가족 그 딸 생기부 흔들었던 주광덕을 뜬금없이 남양주 시장으로 심었다는 거지. 야. 그래서 주광덕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수십조짜리 사업이야.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 하지 말고 당신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봐. 왜? 양평은 쉽게 말해서 그릇이 크지 않아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안 나오는데 이건 100만 평 갖고 하는 사업인데다가 주변에 진접신도시, 뭐 평내신도시, 전부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는 마지막 노른자의 개발 땅을 저기다가 지금 바르려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100만 평을. 그걸 지금 뉴탐사가 다 파헤치고 있는 거잖아요.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이제 제가 큰 그림을 그려준 거야. 왜냐면 이거를 30만 평 정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가지고 토지 이익을 본다? 이거 큰 돈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결국은 100만 평 넘게 활용한다고 치면 수십조 원대의 개발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 민자도로를 한다는 저 도로도 나는 결국 도로공사에서 국가 자금으로 지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설계를 이미 도로공사가 여기까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빼놨잖아. 가이드를 빼놨단 말이야. 그러면 저거 연결한 그 원안이 없겠어?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얘네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간다라는 가정하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정권이 언제까지예요? 아니죠. 2027년까지잖아요. 아니죠. 그 안에 삽뜨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구 불가능하게 일을 저질러 버린다니까. 그럼 아니 니들 입장에서 뭘 하든 해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 이거부터 어떻게든 막아붙으니까. 그러니까 첫 삽을 뜨기 전에 막아야 돼요. 얘네들이 삽을 떠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몰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짓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우세해져 버린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예산을 부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얘네들 목적은. 그래서 되돌릴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감옥 갈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진짜. 그러니까 그 감옥도 이게 너무 정상적인 많은데. 국책 사업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국책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만 봐도 다 감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국책 사업이 아니라 가족 사업으로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송능리 주변에 100만 평이 있다. 남양주 송능리 주변에 최은순과 그 일당들이 한꺼번에 뽁짝뽁짝 했던 게 100만 평이 있다. 조남욱 조씨가 선산이라고 보여져 있는 그 땅은 지금 가서 보면 선산으로 가꾸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험한 산에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녹지예요. 깔끔한 녹지. 근데 이거를 저 당시에 저만한 돈을 주고 샀다. 재정이 비틀비틀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은 결국은 윤석열 동기가 가지고 있는 삼부토건이 저거를 10년, 20년 전에 샀다 그러면 그때는 힘이 제일 좋을 때야. 2010년도 때면. 조남욱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검사 출신부터 뭐 여러 가지 뭐 기재부부터 다 쥐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밑에 애들은 전부 다 로펌하고 큰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 기재부 있고 뭐 사위는 삼성에 있고 막 이랬을 시기니까 그때 저거를 샀던 이유는 저거 선산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미 했었지. 2010년도에 99년도에 샀을 때 내가 선산 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밀어갖고 선산했겠지. 30년을 밀어두고 개발 안 했다는 거는 큰 뜻을 가지고 조남욱이 주도해갖고 여기에 크게 일을 벌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권이 교체가 안 됐어. 이회창만 됐어도 나 여기 개발됐을 것 같아. 근데 박근혜 때도 안 되던 걸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또는 이재명 도지사 탈락이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태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았을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지사는 요 100만 평을 박아놓고 있는데 얘들 입장에서 네. 나 죽기 전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경기도지사 선거에 올인을 했던 건데 이기긴 이겼으나 우리 이기겠어. 완벽한 승리라고는 볼 수 얘기할 수 없는 없는 사람이. 네, 공천을 되는 잘해야 바람에, 된다. 예. 그 공천이 중요하다. 저희가 사실 공천은 잘해야 김동연 어쩔 수 없이 김동연을 뽑긴 뽑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진짜 정말 중요한 건 공천 단계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중요하다. 공천해야지 뒤탈이 안 생긴다. 우리 편이라고 뽑아놓은 놈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교도소나 하나 크게 하면 들어갈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에? 니들이 개발해놓은 땅을 몰수해갖고 너네가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평생 옹기종기 모여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네. 교도소나 한 거 크게 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은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도로에 관련된 거, 도로공사, 국토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뒤지게 되면 이게 다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참 뻔뻔한 게 혼자 먹으려고 한 거예요. 100만 평을 사놓고 이거를 국가돈 들여갖고 한 번에 지들이 다 먹어버리려고 그런 거야. 이번에 휴게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니까. 어떻게 휴게소를 나라 돈으로 짓게 해놓고 15%만 내고 그거를 운영권을 먹어버릴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대학 동기를 시켜서 그거를 인수하게끔 계약을 해줍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대단한 배짱인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다. 나는 니들이 뭐라 그래도 내 먹을 방법은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우리가 김동연 케이스에서도 봤고 민주당 내 수많은 수박 케이스에서도 봤지만 쟤들은 자기네가 안 됐을 경우 차선, 상선까지 다 생각을 하고 물론 그들의 그물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리사욕에 눈 멀어가지고 그렇게 손잡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야 우리가 안 되면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지만 우리 역할을 해줄 아이들을 다 포섭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진짜 소름 끼쳤던 건 뭐냐면 지난 국민TV 사태 때도 제가 되게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아주 초창기 있잖아요. 조직이 만들어질 때부터 투입을 시켜요, 사람들을. 그래서 처음에 그 개국공신에 그 사람들 끼워놔요. 그리고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나중에 딱 시점 봐가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분탕질이 쫙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얘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구나에 되게 소름 끼쳤거든요. 진심입니다. 걔들. 진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총선, 자, 우리가 제대로 뽑아요. 이번엔 민주당 진짜 우리가 200석 만들어서 민주당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지금 아직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했지만 이 상황에서 야, 우리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역할을 대신해 줄 애들을 지금부터 포진시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지역에 저기 술사폰 낼 겁니다 이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이름으로. 저는 그들을 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아니 서초나 강남은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사실 정신이 멀쩡해요. 왜? 철저하게 자기네들 이익에 복무해줄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줄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이용을 당하냐고요. 우리의 표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정신 안 차리면 또 공천 실패하면 민주당이 200석이 되든 300석이 되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일단 우리 쪽 와가지고 바른 얘기 해주고 그러면 지금 다 우리 편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쪽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몇 년 전부터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선에 대한 작업 지금 저는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또다시 우리의 표를 이용당하면 안 된다. 이 생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남양주 이건은 사실은 이제 주광덕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내부적 이권 내지는 주광덕이 나서 가지고 개발 호재나 뭐 각종 특혜들을 막 퍼부서 가면서 2025년도로 저의 사업이 본격화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움직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좀 몰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건의도로 하고 나면 헌인마을 개발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지금 남양주 이쪽에 왕숙지구, 왕숙신도시 이쪽 관련한 추가 개발 사업도 이게 왕숙신도시가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 사업으로 해갖고 여기에 대한 허가를 주광덕이 빨리 내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주무기관인 경기도가 그와 관련한 도로가나 그린벨트나 이런 허가들을 풀어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관심 딱 가지고 크게 가지고 이거 뭐 어제 봐야 보니까 됩니다. 남양주시장 주광덕이 왕숙신도시에 자족 기능 갖춘 도시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 뭐 정책 판단 같은 걸 했네요. 여기에 원희룡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공범들이 저기 다 있죠. 일단 사진에 찍힌 애들은 다 공범이다. 그래서 왕숙신도시의 배후 개발 그 보조 역할을 한다는 이름으로 바로 이쪽에 있는 송릉리 쪽에 대규모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뭐 주택 단지도 들어올 수 있고 오피스 단지나 아니면 상가 단지 아니면 대학 같은 것도 유치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워낙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훨씬 사업을 쉽게 해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예습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어떻게 나오나 보자라고 눈여겨서 주광덕의 행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